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전자산으로 금과 은, 달러 투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저평가되었고 기술적 그래프상 흐름이 좋은 은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데 오늘 신한 레버리지 은 선물이 단 하루 만에 10% 가까이 치고 오르고 코덱스 은 선물은 5% 이상의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향후 금과 은, 달러는 글로벌 경제 위기나 침체가 사그러들지 않는 한 안전자산으로 조정시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세부 방법, 즉 돈 버는 방법을 분야별로 제시할 테니까 두 눈 부릅 뜨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 투자 하루 10% 폭등, 금과 은 투자 방법 지금이라도 사라. 자, 5% 이상 코덱스 은 선물 이제 무려 4,360원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물론 종가에 좀 밀렸더라고요. 그래도 4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거뒀고요. 신한 레버리지도 마찬가지 거의 11% 가까이. 지금 이 안경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렇게 투자자가 계속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안경 이 렌즈에 달러가 잔뜩 쌓여 있네요. 안전자산 투자,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안전자산, 금, 은, 달러, 원화, 우리나라 돈도 안전자산입니다. 불안전한 자산, 채권, 특히 회사채, 부동산, 주식, 이건 아주 불안한 자산입니다. 물론 펀드도 좋지 않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펀드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장에는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하락장에는 인버스를 투자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인버스가 조금 유망한 건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투자하기에는 방향성이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큰 흐름상으로 하락은 맞지만 방향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ETF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아요. 투자를 한다면 100만 원 미만의 어떤 경험을 삼아서 인버스 정도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안전자산과 불안전한 자산 확실히 이해 가셨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히어로인 은 투자부터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방법과 수익률을 따져보겠습니다. 실물 투자, 실버바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은을 직접 사가지고 보관하다가 투자 가치가 올라가면 내다 파는 방법. 자, 그리고 두 번째, ETF 은 선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TF에 상장된 은 선물, 주로 곱하기 1이 해당되는데 가장 유명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코덱스 은 선물. 그 다음에 타이거 금은 선물이 있는데 타이거 금은 선물은 금과 은이 합동됐으니까 이거보다는 금은 좀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은 선물로 올인하는 게 낫습니다. 은 미래 가격을 놓고 지금 거래하는 것으로서 미래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 이게 바로 선물이거든요. 그렇지만 지수와 비교적 일치한다는 거. 세 번째, ETF 은 선물 레버리지도 있고 인버스도 있습니다. 이제 곱하기 2짜리 말하는 거예요. ETF에 상장된 은 선물 곱하기 2나 아니면 반대로 자, 곱하기 1 곱하기 인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 떨어져야 먹는, 은 시세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2배의 수익을 얻는다, 이 말은 반대로 2배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익 고위험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 분석을 해볼까요? 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최고 68,000, 이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 선을 그었더니 이 정도 선입니다. 그럼 지금 얼마냐? 오늘 이제 대략 지금 6만 해보겠잖아요. 한 이 정도 돼요. 여기 꼭지.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다. 그러니까 6만에서 68,000이면 한 17, 8포인트 앞으로 향후에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여기 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투자해도 괜찮다. 이제 이거에 비해서 한번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은선물 보세요. 자, 제가 여기 선을 한번 또 그을게요. 정말 쌍둥이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금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뛰었습니다. 은은 이제 겨우 표도 안 나죠. 잘 이거 자, 표도 안 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자, 아까 금은 최고가에 비해서 이 정도밖에 먹을 게 없는데 은 한번 보세요. 최고가 지금 12,000이 여기에요.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여기네요. 자,
얼마나 높습니까? 즉 지금 오늘 이제 많이 올랐어요. 오늘 무려 4.23 종가, 그래서 4,310인데 최고가가 12,245라 아직도 2배, 3배 정도의 여력이 있어요. 3배 정도의 단순 비교하면. 그렇기 때문에 또 거래량도 늘어나서 이제는 금이 아닙니다. 은입니다. 자, 은선물 이제 정배열한 모습을 가르칠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 121선, 61선, 21선, 51선 해갖고 색깔별로 있잖아요. 이게 정배열이 뭐냐? 자, 이렇게 121선이 제일 밑에, 그 다음에 61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51선이 초록색. 정말 쭉 배열되어 있고 전부 다 우상향으로 꺾이고 있죠. 이것은 상당히 좋은 그래프입니다. 자, 특히나 여기 거래량 보세요. 폭발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하루에 뭐 1억도 거체 정말 위태위태했는데 지금은 1억 그냥 팔려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도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1년 동안에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 10년 그래프로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인데다가 이게 정배열 상태로 앞으로 그래프 그림이 상당히 좋다. 또 금융위기 문제로 앞으로 집값 코스피가 크게 치고 올라가거나 경기가 좋아질 어떤 요인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한 레버리지 좀 빠르게 할게요. 자, 은선물입니다. 레버리지는 여러분들 ETN 곱하기 2예요. 얘는 곱하기 2기 때문에 10포인트 넘게 먹은 거예요. 대신에 위험도도 떨어지면 높겠죠. 저는 이것도 진짜 자기가 괜찮다고 한다면 저는 곱하기 2짜리 은선물 ETN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한 레버리지 은선물 ETN 오른쪽에 역시 정배열진 상태 보세요. 121, 61, 21, 5일선이 나란히 이렇게 배열됐으면서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역시 이것도 위에 보면 여기 있어요. 근데 상품 나온 지가 2017년부터 나와서 지금 단기적으로 꼭지로 보이지만 이건 10년 그 그래프로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은투자 한번 보자고요. 은투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금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은투자는 설명이 끝났고 실물 투자 골드바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 투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근데 여기 부가가치세 10% 플러스 그다음에 납입, 그래서 10% 비용이 들어간다. 15%가 방법은 은행이나 귀금속 상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걸 실물 투자 골드바 구입하라고 하고요. 상속증여 금융소득 종합세에서 제일이고 20% 정도 오르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골드바는 20% 이상 오르지 않으면 그렇게 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자, 다음 밑에 것으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금통장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소액투자도 수수료 1포인트, 그리고 배당 소득세가 15.4. 은행 해당 계좌에 금을 그램 단위로 적립하고요. 매수 수입량을 이렇게 느리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제 KRX, 한국금거래소. 양도 배당 소득세가 없고요. 소액도 가능하고요. 자, 이것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 비과세고요.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0.2 내외의 수수료만 내립니다. 실물로 인출 시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자, 금 ETF도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추천합니다. 하지만 얘는 이제 거래 수수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ETF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면 좀 약간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금 관련 각종 펀드도 무난합니다. 연보수 약 1에서 1.5에서 2% 매매 차이, 그리고 소득세가 15.4가 들어간다는 거, 은행, 증권사, 펀드, 슈퍼마켓 등에서 개설하고요. 적립식으로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익, 환차손도 가능합니다. 그건 상품에 따라 달라져요. 자, 이렇게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 금도 한번 볼까요? 자, 금 투자 방법과 수익률. 지금 이제 먼저 타이거 금 선물 한번 금은 선물을 보겠습니다. 타이거 금은 선물은 일반 금 선물하고 이제 달라요. 여기 보시면 고점 대비 은하고 좀 비슷해요. 은보다는 좀 많이 올랐지만 상당히 아직도 저렴하죠. 그러니까 타이거 금은 선물은 권할만 합니다. 다만 얘는 이제 금하고 같이 섞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은 은보다는 낮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하는 거예요. 최고가 12,000원인데 지금 가격이 얼마냐? 대략 오늘 8,745를 찍었잖아요. 이게 앞으로 먹을 것은 3분의 1선이잖아요. 그래. 금보다는 먹을 게 많고 은보다는 먹을 게 적은 게 금은 선물이다. 자, 이것도 역시 정배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121선, 91선, 61선, 21선 이렇게 해서 정배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신한 레버리지 금선물, 이건 곱하기 2로 가는 거죠. 역시 금이 계속 뛰니까 이제 곱하기 2로 가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먹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지금 폭주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고위험에 약간의 위험성은 있지만 나는 돈을 더 벌고 싶다, 여윳돈이 있다 하는 분들은 그냥 곱하기 2를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오랫동안 묻어놓으면 안 돼요. 자, 신한 레버리지 금선물 ETN, 여기 역시 정배열입니다. 다 똑같아요. 좀 상당히 금이나 은이나 배열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레버리지 금선물 ETN 신한 레버리지, 여기 보시면 계속 지금 이익을 얻었잖아요. 거래량 늘어나면서. 이번에 이제 삼성 인버스 2 곱하기 금선물, 인버스는 떨어져야 먹는 건데 얘는 금은 올랐잖아요 지금. 근데 인버스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엄청 본 겁니다. 자, 거래량이 늘긴 늘었는데 이제는 올라가겠지, 금이 더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지금 매수를 했는데 사람들이, 여기 거래량 많잖아요. 오히려 계속 지금 금값이 올라감으로써 인버스 손실을 본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달러는 어떻게 투자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6가지나 있습니다. 환전해가지고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환전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효율적이지는 못해요. 사고팔 때 고시환율이 너무 크고 3.5나 떼입니다. 세금을.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 보통 환전하잖아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떼이는 금액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건 손해보고 거래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다만 환차액은 세금이 없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도 권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 달러 예금은 권합니다. 원화로 예금하면 저렴한 수수료를 달러로 저금하고 이자가 붙는데 2% 초중반 이자 수익, 2% 정도만 올라줘야 환전 수수료 생각하면 원화 예금과 비교했을 때 이익이다. 근데 앞으로 2% 올라간다? 더 올라갑니다. 2%가 뭡니까?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자, 달러 예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요. 그리고 투자라는 개념이 좀 덜 들고 가장 부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원화로 저금하는 것보다는 달러로 예금하는 게 더 나아요. 그 다음에 달러 RP는 조금 이제 해본 사람이 해야 하는데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요. 다시 사는 걸 조건으로 한 채권. 기간 내 이자를 고객에게 준다. 그리고 증권사가 가진 달러 표시 채권, 즉 미국 발행 채권 등의 이자는 달러로 입금되는데 원화로 입금받고 달러를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예금과 다르게 수시 입출금 방식이 있습니다. 채권에 맞게 연이율 1.6% 정도, 환전 수수료가 은행의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하고 수시 입출금도 가능하니까 긍정적인 요인이 많고, 주로 선수들은 달러 RP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많이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달러 ETF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유명한 거죠. 이건 권하고 싶네요. 다만 이제 투자 쪽으로 내가 생각한다면 ETF가 좋고, 그냥 나는 안전하게 원화보다는 훨씬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예금이 낫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 달러 RP. 주식과 거래 방식이 같은 펀드로서 달러 선물 가격의 움직임과 똑같이 같은 변화입니다. 이것은 ETF 자체 수수료는 연 1에서 1.5% 수익에 대한 세금이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세금이 있고요. 지수 추정하죠. 자,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는 적은 이자의 세금만 나오고 환차액 세금이 없는데 얘는 있어요. 달러 ETF는 그게 단점이고, 달러 ETN은 뭐냐? 만기가 있는 ETF이고요. 그래서 ETN이라고 하고, 이건 또 원자재잖아요. 팩트 원자재. 자,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만기가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대신 ETF 배수와 다르고 인버스 상품까지 다양하게 있다는 것. 다음, 이제 달러 ETF는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가 그렇게 흔치 않는데 얘는 레버리지 곱하기 2짜리도 있고요. 인버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를 곱하기 2로 더 먹고 싶거나 할 경우는 ETN이 좋습니다. 달러 보험은요,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 보험 드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라기보다는 일반 보험 가입처럼 들어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보유하다가 중간에 깨면 보험 차액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달러 투자 방법, 이번에는 수익률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1208, 지금 1200대에서 계속 놀고 있죠, 초반에서. 그런데 최고가 지금 10년짜리 최고로 보면 1275입니다. 근데 현재는 1208, 약 7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향후에 그 정도 우리가 차익을 좀 예상하면 돼요. 5년짜리를 보면 그거보다 더 작아요. 1244. 제가 왜 이걸 1244를 제시했냐면 앞으로 뛴다면 1244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거예요. 1244, 즉 1250 정도. 그 다음 이걸 돌파하면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1275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투자해도 이만큼에 먹을 수 있는 갭은 생기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려드린 거예요. 물론 바닥에 비해서는 이만큼이나 올라왔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앞으로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44 돌파하면 그 다음에 75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파랗게 저기 그려놨거든요. 여기까지네요. 이 선이 뭐냐, 금융위기 때 아주 많이 올라갔던 약 1600선이에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만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것보다 더 먹는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1300까지 만약 원달러 환율이 됐다. 그럼 미쳤다고 달러 투자를 합니까? 그때는 인버스 펀드로 들어가야죠. 그건 인버스 펀드 곱하기 2, 3 들어가야죠. 왜냐? 달러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많이 못 먹어요. 초보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 시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ETF 펀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일단 그럼 그 기점이 뭐냐? 한 1300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종류도 많아요. 자,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이것도 그냥 예금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ETF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계속 올라갔네요. 이렇게. 오늘은 좀 빠졌지만 올라갔죠? 그리고 미국 달러 선물. 코덱스. 이것도 보세요. 그래프가 지금 어떻습니까? 120일, 60일, 20일, 5일선까지 정비열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달러가 제자리를 흔들면서 5일선하고 이제 21선이 좀 붙은 그런 모습인데 뭐 꺾인다고 할지라도요.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정배열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금, 은, 달러 셋 다 쌍둥이처럼 가고 다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특히 은 같은 경우는 가장 전망이 밝다. 미국 달러 이번에 레버리지 보자고요. 레버리지는 곱하기 2로 먹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이 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때 한 7,000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자, 오늘 좀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거꾸로 인버스 레버리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지면 먹는 거에 투자한 사람들은 쫄딱 망했습니다. 이렇게. 자, 12,600까지 찍었는데 지금 얼마냐? 예, 거의 뭐 최저 수준 9,000대. 무려 3분의 1이나 빠졌잖아요. 그 단기간에. 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탄다. 그렇다면 ETF 투자방과 수익률을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ETF 준비 단계에서 상승하고 하락장 방향성이 불확실하면 투자하지 마라. 지금은 불확실합니다. 자, 지금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확실치 않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코스피 1800 이거 기억하세요. 윗선에서는 뭐 또 하면 안 돼요. 펀드를 들으면 안 되고, 들으려면 인버스 소액만 투자해서 경험을 쌓아라. 하락하지 않고 만약 박스권에서 계속 맴돌면요,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런 거 들어가는 사람들은 걷어들여야 돼요. 왜? 손실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버스, 이제 ETF 1 곱하기 1, 2, 3 언제 투자하느냐? 금융위기 초기. 코스피 1700선으로 무너지면 무조건 인버스 들어가세요. 아까 달러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코스피 1600선이 무너지면 곱하기 2, 3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세요. 근데 금융위기 바닥 시점에서 코스피 인버스 매도. 그러니까 코스피가 제일 먼저 빠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출입 때문에 가장 먼저 빠지고 가장 먼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상해 종합이나 니케이, 대만, 홍콩, 다우 중에서 늦게 떨어진 것으로 재빨리 잡아서 한두 달 갈아타면요, 오히려 코스피 떨어진 것만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ETF 레버리지 곱하기 1, 2, 3 이번에 상승장에 먹는 거. 자, 초기에 이때 바닥을 1100으로 보통 보고 있어요. 1000인데 올라왔어요. 1100으로. 그러면 이때는 이제 상승장이다 생각하고 코덱스 곱하기 1. 1200이다. 이제는 상승장이 확정적이구나. 레버리지 곱하기 2, 3으로 확대. 자, 이제 금융위기가 끝났다. 그러면 우리나라 거 먼저 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2000까지. 그러면 레버리지 매도 상해 종합, 니케이, 대만, 홍콩, 다우 얘들이 늦게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것 중에서 가장 덜 올라오는 것 재빨리 잡고 한두 달 끌고 가면 많이 먹을 거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제가 이거 코스 가르쳐 드린 거죠. 자, 이거 코스피 오늘 보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988.53이에요. 갑자기 막판에 올랐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 잘 보세요. 이 선. 자, 이게 바로 현재 선입니다. 여기 지금 최고점 2600. 여기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지금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121선. 그리고
여러분들 61선, 21선, 51선 이게 정배열 형태가 되는데 서로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렇죠? 지금 61선, 51선, 51선이 오히려 밑에 있잖아요. 120, 여기 61선, 21선, 51선 이 순서로 가야 하는데 51선 있다가 그 다음에 21선 있다가 61선이 제일. 그러니까 오히려 정배열의 반대 현상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코스피가. 물론 최근에 다행히 이렇게 양봉을 그리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으면 다시 이제 좋은 어떤 그래프 모양이 나오겠죠. 하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 같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1단계 재건축 재개발. 도대체 부동산 살까요 말까요? 아직도 질문하고 있는데 자,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8월에서 10월 이제 지금 현재 9월달 아닙니까? 그럼 10월 다음 달이네요. 추석 이후에. 지금은 매도 타임이라고 저는 봐요. 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는 급감하고 있는데 기존 아파트는 상승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의 상승은 큰 의미가 없어요. 폭등할 것 같지도 않고요. 자, 이제 예정대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매물 적체가 되고 하락 반전. 오늘 신문기사도 나오잖아. 이거 진행할 것 같다고. 지금 하도 부총리가 흔들어 놔가지고 오히려 지금 그랬는데 이것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집값 기존 아파트도 잡을 대책이 한꺼번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9.13 대책에 준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몸살이 합니다. 2단계 서울 경기도 아파트 가격 하락이 본격화 될 거예요. 자, 특히 10월부터 이제 내년 6월까지 재건축 재개발은 아예 거래 실종하면서 가격 하락이 확대되고 일반 아파트는 지금 현재 상승 중이지만 보합 하락 순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 이제 내년 중반쯤이면 대세하라고 완전히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예전에 하락장이었던 2011년, 2013년 흐름과 2019년, 2022년 흐름은 비슷할 것이다. 금융위기 제가 이거 8단계 수익 안 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전 것도 많이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코스피 1800대는 분명히 인버스 소액으로만 하고 달러 금은 투자해라. 1700에서는 인버스 곱하기 1로만 들어가라. 달러 금은 투자도 괜찮다. 근데 이때는 이제 달러 금은 안 해도 좋아요. 펀드로 하는 게 좋다고 했죠. 3단계 1600에서는 인버스 곱하기 2로 해라. 3짜리도 있으면 3으로 해라. 그런 다음에 4단계는 뭐냐? 바닥까지 왔는데 다른 나라 아시아 증시가 모든 것들로 갈아타라. 그러면 이 정도 수익을 지금 거둘 수 있어요. 무려 8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단계 코스피 1100. 선에서 1100으로 올라온 거잖아. 이제는 상승장 투자. 인덱스 곱하기 1로만 해라. 그럼 이렇게 먹을 수 있고요. 6단계. 이제 1200까지 올라왔다. 바닥 1000 찍고. 그럼 확실히 더 올라간다는 뜻 아닙니까? 곱하기 2로 가도 돼요. 과감하게. 그런 다음에 1900, 2000 언저리까지 올라오면 우리나라 것이 아마 제일 먼저 올라올 거예요. 이번에도. 그러면 아시아 증시에서 아까 말했던 가장 늦게 올라오는 것으로 갈아타가지고 먹어라. 그 다음에 그것까지 먹었다. 대략 코스피 2000 전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이때 투자해라. 그럼 이 환상적인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 자, 홍진영의 엄지척. 자, 여러분들에게 엄지척은 아직까지도 골드, 실버, 달러, 자, 우리나라 원합니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간다면, 자,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상당히 확률도 높으므로 용기 있는 사람일수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야가 상한제 논란이 있지만 집값이 상승 중이라서 추가 보완 대책이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